2006년 4월의 한 새벽, 신길동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단순 강도인 줄 알았던 이 남성, 알고 보니 희대의 연쇄살인마 정남규였습니다. 범행은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남규는 2004년 1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2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명을 살해하고 19명에게 상해를 입힌 연쇄살인마입니다. 정남규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범행을 저지른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며 유영철의 소행으로 알려졌던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남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어. 피냄새에서는 향기가 나네. 천명을 죽여야 하는데 튀어오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해. 라며 살인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더 이상 살인을 못할까봐 조바심 납니다. 라고 토로하며 끔찍한 모습에 살인을 하는 행위에 쾌락을 느끼는 쾌락살인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라는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정남규의 첫 번째 사건은 부천시 원미동 소사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2004년 1월 14일 밤 9시경 버스를 타고 원미구 소사동에서 내린 후 놀이터에서 놀던 윤군과 임군을 칼로 위협해서 근처 춘덕산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후 스카프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은 실종 16일 만인 1월 30일 아이들의 집에서 3km 떨어진 춘덕산 정상 부근에서 옷이 대부분 벗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정남규의 두 번째 사건은 2004년 1월 30일 새벽 3시경 구로구 구로동의 한 빌라에서 원 씨를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정남규의 세 번째 사건은 2004년 2월 6일 오후 7시 1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골목길을 지나던 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이 자백한 후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한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가 정남규가 체포된 후 자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2004년 2월 10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서 우유 배달부였던 손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2004년 2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영등포구 신길 5동 골목길에서 서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2004년 2월 25일 오전 1시경 영등포구 신길 2동 골목에서 홍 씨를 흉기로 수위에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일곱 번째 사건은 2004년 2월 26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사동 신림시장 골목길에서 출근하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박량을 골목길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여덟 번째 사건은 2004년 4월 8일 오전 2시 30분경 신길사동 귀가 중이던 피해자 정 씨를 흉기로 수에 찔러 죽음 직전까지 가게 했지만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홉 번째 사건은 2004년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 2동에서 여대생 김 씨를 따라가 집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열 번째 사건은 2004년 5월 5일 오전 2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최 씨를 따라가 흉기로 수에 찔러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11번째 사건은 2004년 5월 9일 오전 2시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 남문에서 귀가 중이던 여대생 김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12번째 사건은 2004년 8월 4일 오전 3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주택에 침입해 안 씨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습니다. 13번째 사건은 2005년 4월 6일 오전 1시 30분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주택에 침입해 강 씨와 한 양을 둔기로 내리쳐
부상을 입히고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서부터 방화가 시작됐습니다. 14번째 사건은 2005년 4월 18일 오전 3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 3동 모 빌라에 침입해서 잠자고 있던 모자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습니다. 15번째 사건은 2005년 5월 30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금포시 3번동에서 우유배달부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16번째 사건은 2005년 6월 4일 새벽 2시 55분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김씨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습니다. 17번째 사건은 2005년 10월 9일 오전 3시 20분경 관악구 봉천동 장애인 주거시설에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홍씨 등 2명을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습니다. 18번째 사건은 2005년 10월 19일 오전 5시경 봉천 10동 주택에서 변씨를 추행 후 목 졸라 살해 후 안방으로 들어가 동생 변씨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뒤 불을 지르고 밖에서 젓가락으로 문을 끼워 나오지 못하게 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19번째 사건은 2006년 1월 14일 오전 4시경 서울 도봉구 창동 반지하집에 침입, 자고 있던 A양을 추행하다가 A양의 아버지가 인기척에 깨어나 도주했습니다. 20번째 사건은 2006년 1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송씨의 집에 침입해 둘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후 목 졸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첫째, 막내 총 3명을 살해했습니다. 21번째 사건은 2006년 3월 27일 오전 4시 50분경 봉천 8동 2층 단독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 등 3자매를 둔기로 마구 내려쳐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지만 결국 마지막 자매도 사망했습니다. 결국 22번째 사건에서 2006년 4월 22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반지하집에 침입해서 자고 있던 김씨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3년 동안 22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33명,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1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남규의 범행 수법이 초창기 때와 후반부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CCTV 설치가 미비하고 저소득층이나 주택가가 많았던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를 범행 장소로 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는 흉기로 골목길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루어지자 문을 열어놓고 있는 다세대 주택가 등을 새벽 중에 침입하여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방화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남규는 주택에 침입했을 때 성인 남성이 깨어나는 경우에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자고 있는 경우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경찰에 잡히게 됐습니다. 정남규가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살인범이라고 알려진 것은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건 장소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서남부 지역,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광명시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언론에 자신의 범행이 크게 나오면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살인하기 용이하도록 CCTV가 없는 등 보안과 치안이 취약한 곳을 주 범행지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에 거주하던 사회적 약자들이 잔인한 범행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정남규 본인도 자백을 하면서 자신이 약자들만을 공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시기에 연쇄살인을 했던 유영철처럼 부유층 등 사회적 강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공격 목표로 삼는 범죄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정남규는 언론에서 자신의 범죄 수법이 밝혀지자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범행 방법과 도구를 바꿨는데 길거리에서 칼로 죽이는 것에서 주거 침입을 해서 둔기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정남규는 2006년 4월 22일 새벽
신길동의 어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밖에 발견되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자고 있던 20대 청년을 둔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렬히 저항하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청년의 아버지까지 합세하여 격투 끝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남규는 경찰서로 이송하기 직전에 순찰차 뒷자리에서 수갑을 찬 채로 그대로 달아나 버렸고 2시간 만에 동네 주민의 신고로 옥상에서 다시 검거됐습니다. 정남규가 처음 검거될 당시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단순한 강도 상해범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칫 교도소에서 몇 년만 살다 나온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정남규를 쫓고 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어 끔찍한 연쇄살인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산에서 운동화 끈에 손가락이 묶여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 운동화 끈에 손이 묶여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부천 소년 살해 사건에 대해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좋지 않은 가정환경 때문에 가진 자에 대한 분노로 철저하게 목적형 범행을 저지른 반면 정남규의 경우는 처음부터 철저히 쾌락만을 위한 전형적인 쾌락 살인범이었습니다. 정남규는 이런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현장에서 쉽게 도주하기 위해 거의 매일 주거지 인근 운동장에서 10km씩 달리기 연습을 하고 악력기와 역기 등으로 체력을 다지기도 하였으며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소에 흡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에 있을 때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며 자신의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살인을 쉽게 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까지 짰습니다. 거기에 범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만 단련한 게 아니라 학습도 매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수색된 그의 집에서 과학수사 관련 잡지만 수십 건이 발견되고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한 편도 빼놓지 않고 계속 시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전하는 기사를 스크랩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 나중에 수색된 그의 집에서는 수사지는 물론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얼굴을 찍은 주간지 스크랩까지 발견됐습니다. 정남규는 모든 신발에서 밑창을 도려내어 족적이 나오지 않게 했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한 흉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지문이 쉽게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정남규는 2007년 4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사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2009년 11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정남규는 1969년 3월 1일 출생이고 2009년 11월 22일 40세로 사망했고 유언은 남기지 않았으나 최근에 사형 여론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한 것으로 볼 때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살해할 대상이 더는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영화 목격자에서 연쇄살인범으로 나왔던 배우 곽시양의 역할은 정남규를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남규가 살인을 저질렀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었고 어디에 사셨나요? 유영철과 함께 두 사람의 연쇄살인마가 서울을 활보하던 그때 나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당시 정남규가 활동한 서남부 지역인 관악구 빌라에 혼자 살았던 것을 기억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정남규는 보통의 살인범들이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이유를 말하는 반면 그는 살인에 대한 쾌락을 느끼며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렀던 살인마였습니다.
게다가 부유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을 노렸다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정남규는 결국 감옥 안에서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를 살인하면서 사망했습니다. 만약 정남규가 스스로 죽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정남규는 살아있겠죠. 지금은 프로파일러들의 수사와 경찰 수사의 발달로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범인이 잡혀버린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연쇄살인범이 어딘가에서 칼을 갈고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